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유배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게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말씀꾸러기들을 비롯한 우리 청년, 청소년들까지 다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할 겁니다. 지금 기말고사들을 보느라고 아마 우리 말씀꾸러기 친구들은 정신이 없을 텐데 이제 시험이 끝나면 여름방학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책을 어떻게 추천할까 고민하다가 그 여름방학, 여름 휴가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라는 컨셉으로 추천 도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름방학.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방학이다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복습이고 하나는 탐구 생활입니다. 물론 이 복습과 탐구 생활이라는 게 꼭 여름 방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복습과 탐구 생활이라는 것은 겨울 쪽보다는 여름 쪽에 더 자주 생각나고 즉시 생각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할 때면 선생님들이 복습을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복습을 강조하곤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탐구 생활이라는 방학 숙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방학이 되면 EBS 교육방송을 매일 들으면서 풀어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천 도서는 그런 복습과 탐구 생활을 컨셉으로, 기준으로 추천 도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기준으로 선정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책이 생겼습니다. 이 책,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은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듯이 기도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저자가 해당의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직접 쓴 책은 아닙니다. 저자가 분명 C.S. 루이스로 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자가 직접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상하시죠? 정확하게 이 책은 편저자에 의해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직접 쓴 여러 가지 글들 중에 기도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발췌하여 편저자가 구성하고 엮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저자가 직접 쓴 책인 것이죠. 이 책은 기도와 관련된 총 15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도와 관련된 꽤나 깊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구하는가?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시콜콜 나의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염치 없는 일인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려면 물음표. 그리고 또 하나, 구해도 하나님이 거듭 안 된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느낌의 질문들이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기존 글들 중에 이 질문들에 해당하는 답이 되는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방금 보여드린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낯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아주 자주 강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 기도를 만나고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인,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월과 2월에 추천 도서를 통해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복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건지,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팁을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총 15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읽기 전에 질문을 한번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답을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자의 논지를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저자의 논지를 읽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자의 논지를 읽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책 읽기를 하신다면 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책 읽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 15가지의 질문들을 꼭 이 편집된 순서대로 읽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셔서 보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질문, 그리고 평소에 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책 읽기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도에 관련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내가 기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한다, 다시 살펴본다 라는 그 복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 두 번째는 탐구 생활을 기준으로 선정한 책입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이 책입니다. 이 책.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은 창조과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창조과학을 다루는 양질의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료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책은 올 2024년 4월에 나온 신간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선택한 건 단지 신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과학과 관련되어진 많은 책들 중에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이 창조과학이라는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 때문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창조과학의 논지를 창세기와 관련되었다기보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창조과학의 논지들을 풀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 4가지가 무엇인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창세기의 중요한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4가지. 창조, 죄로 인한 타락,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한 민족들의 분열, 이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창세기의 중요한 4가지 사건입니다. 이 책은 창조과학의 논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창조과학이라는 논지 자체보다는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 이 4가지를 중심으로 그 논점을 출발시켜 갑니다.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은 단지 창조과학의 논지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은 후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바탕과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창조 과학을 풀어감에 있어서 과학의 한 분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창조 시대의 생물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세심하고 놀라운 것인지,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창조 시대의 4개의 중요한 사건들의 이 생물학적인 관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 생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다 더 깊이 있고 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탐구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생물학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피드백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생물학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조과학이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생물학이나 이 등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야를 이제 넘나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논지를 쫓아가기는 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생물학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내용에 보다 더 집중력을 갖고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다 덜 복잡하게 탐구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무덥고 습한 여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계절에 한 권도 힘든데 2권이나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2권이라는 양 때문에 읽기도 전에 벌써 지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복습하고 또 탐구하시면서 새롭게 깨닫고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몰랐던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무덥고 지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되는 시원함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 2권의 책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